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출마 명분에 대해 말바꾸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 통합으로 중진 차출론이 명분을 잃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 전남지사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전남지사 출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듣는다. 네,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동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손을 잡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민주당이 최대의 수혜자다. 동의하십니까? 꼭 그러하지는 않고 예. 민주당도 예. 안철수 위원장도 똑같은 승자이다. 윈윈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최대의 수혜자다. 그건 역시 수혜자가 되죠. 아, 박원순 시장은 수혜자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삼자 구도에서 네. 양자 구도로 확실히 만들어졌고 예. 더욱이 각 지역도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양자 구도로 붙으면은 박원순 시장이 있고 그 이제 새누리당에 이제 누구든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양자 구도로 붙으면 박원순 시장이 확실히 이긴다고 보세요? 물론 선거 뭐 결과는 모르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은 삼자 구도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금 두 당이 합친 거를 안철수 의원 신당을 보쌈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은 거는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이랑 당을 합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뭘 잘못하고 있다. 정책 큰 틀을 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 일종의 정치공학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일이냐 이런 근본적인 비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보쌈은 청와대가 잘하더라고요. 누굴 보쌈했어요? 소위 말이죠. 네. 김황식, 네. 남경필, 네. 유정복, 그거야 뭐. 원희룡. 그거에 보쌈입니까? 아니 그거야 뭐 같은 평균에 그건 보쌈한 경선을 하지 않고 네. 딱 차출해가지고 심어내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정몽준 의원 같은 분을 빅 매치를 해서 네. 정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과연 그것이 국민한테 납득할 수 있는가? 네. 이건 국민은 굉장히 문제죠. 그 부분은 별로 시비를 안 것이고 민주당이 도대체 왜 근본 변화를 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박은주 앵커 질문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네. 왜 민주당은 선거 때만 되면은 뭐 연대니 통합이니 선거 때마다 항상 이런 걸 하냔 말이에요. 저는 누차 강조를 자체적으로 뭘 할 생각을 안 하고. 누차 강조를 했지만은 야권은 숙명적으로 네. 분열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연합 연대 통합을 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집권 승리를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 이런 게 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연대, 뭐 통합, 뭐 합당 이런 게 문제가 없다 전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길밖에 없죠. 그리고 우선 예. 안철수 의원과 우리가 통합을 선언한 후에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적합도면에서 물론 두 분만 가지고 했지만은 안철수 39%, 문재인 36%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잘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숫자, 정치공학 이런 걸로 우리는 승부를 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질을 변화시켜서 국민들을 호응시키고 이럴 힘은 없다. 자체 발광. 이거를, 아니 그러면서 자체 발광. 우리가 네, 자체 발광. 혁신을 하고 네. 정책을 내서 네.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죠. 네. 단순하게 통합 또는 단일화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때마다 이제 통합이든지 뭐 연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세를 불려서 뭘 좀 하려다 보니까 지난번 총선 때 이제 통합진보당하고 손을 잡는 사단이 벌어졌고 이번에 안철수 의원 쪽과도 여러 가지 내부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물론 비새누리당, 반새누리당이라는 거는 같지만 뭐 생각하는 게 경제정책이나 대북정책이나 뭐 모든 면에서 많이 좀 다르잖아요, 사실. 꼭 그러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이념과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네. 우리 민주당과 같지는 않지만은 네.
새누리당보다는 훨씬 동질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뭐 그렇죠. 우리 민주당이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다. 우리가 지나치게 좌클릭을 함으로써 네. 잃어갔던 중도 세력, 우파 세력도 함께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넓어져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윤여준 의장이 사슴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거 아주 얘기했는데 재밌는 비유를 하시던데. 저는요 이게 결국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맞을 것이다. 왜 판단했냐면 의원님 말씀을 듣고서 당을 지금 5대5로 신당을 만든다 지분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쪽은 무슨 전반적으로 인력이나 자본이나 다 부족하니까. 그 이를테면은 야 나는 큰 밥통 한 통 먹을게. 너도 마음대로 먹어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위 자체가 작은 사람이라서 한 공기밖에 못 먹는 사람한테 한 밥통 다 준다. 대신 나도 한 밥통 먹는다. 이렇게 지금 꼬인 거 아닙니까? 저는 5대5가 결코 지금 물론 그렇죠. 예, 실행될 것 같지 않은데. 126석의 민주당과 네. 단 2석의 예. 안철수 신당이 5대5 네. 지분으로 통합을 했다 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손해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2년 반간 네. 여야를 불문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고 네. 또 이렇게 우리 민주당으로 들어와서도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만큼 국민 지지를 받는 대권 후보로 한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 아니고요. 네. 당직 같은 것은 5대5로 분배를 할 수 있지만은 가령 공천 또는 당원 네. 이러한 것은 새정치연합 즉 안철수 신당이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은 잘 조정해 나갈 겁니다. 저는 안 의원님한테 관심이 많은데 안철수 의원이 사슴입니까? 아니면 호랑이를 잡는 포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죠. 네. 이건 안철수 의원이 네. 지금까지 정치권에 들어왔지만은 네. 제대로 된 정당에서 활동을 안 해봤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당은 굉장히 소위 터프합니다. 네. 여기에서 어떻게 서바이브, 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할 일이지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터프하다는 거는 지뢰가 많다는 뜻이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오늘 당장 지금 이제 이 기득권 내려놓지 않으면은 뭐 좀 변하는 모습 안 보이면은 민주당이 이 신당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벌써 이제 한 말씀 하고 나오셨는데 그건 뭐 새정치를 바라는 그분으로서는 당연히 말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민주당이 빡빡하게 나가면 안 된다 하는 일종의 공갈도 되고 뭐 괜찮은 말이라고 공갈 생각해요. 협박이다. 뭐 공갈 협박도 때로는 해야죠. 뭐 정치는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나쁜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만약 통합 정신이 안 지켜지면 몇 번 워닝 사인이 나왔죠. 우리가 헤어질 수도 있다. 네. 아직 안 헤어졌잖아요. 이제 며칠 됐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하고 싸우지만은 네. 실패한 적은 없다. 아. 예.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지도부 구성이 뭐 9대9 그렇습니다. 9명. 예. 18명 지도부라는 건 난 또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발표 들어보시죠. 보고 참 이게 어떻게 회의를 하나. 근데 자리는 다 배치가 들어갈 자리는 있나요? 뭐 자리 배치야 있겠죠. 있지만은 겹쳐 앉으면 됩니다. 겹쳐 앉아야 되나? 겹쳐 앉을 필요는 없고요. 그만한 따닥따닥 붙어 앉나?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되지만은 과연 주요한 문제를 물론 의원총회 같은 것도 있지만 지도부 회의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은 지금 현재 출범은 그렇게 하고 또 다음 통합 전당대회를 통해서나 또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잘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저는 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문재인 의원을 필두로 하는 친노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친노도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야권 통합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우리 민주당에서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환영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뭐 당장에 환영하죠. 당장에
문재인 의원도 플러스가 되잖아요. 밖에서 안철수 의원이 높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를 받는 것보다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경쟁해서 거기서 우열을 가르는 거고, 또 지금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도 문재인도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은 결국 윈윈 아니겠어요? 안철수 의원이 2년 뒤에도 민주당의 안철수 의원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는 본인 하기에 나름에 달려 있다. 이 대답 말고 혹시 하실 대답 있으세요? 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그것이랍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 예, 그렇죠. 그게 뭐 솔직한 대답일 수 있겠네요. 제가 박지원이 콜수 민주당 의원이지만은 2년 뒤에 어떻게? 2년 후에 제가 어떻게 돼 있을 걸 그걸 누가 알아요? 2년 후에 지금 저 관사에 앉아 있기 위해서 도지사에 나가신다 이런 얘기 때문에 어제 이낙연 의원이 전남도지사. 예. 그동안 그렇게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이제 나가겠다 하는 거는 개인적 욕심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단 말이죠. 글쎄요, 뭐 그분들이 네.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요동치고 어떻게 됐든 한 번도 표명하지 않았지만은 예. 지지도 1등이니까 네. 말씀은 하겠지만은 네. 과연 그분들이 네. 권력을 향해서 안철수 태풍이 불어올 때 무슨 말을 했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죠. 아니, 근데 그리고 저는 예. 지금 분명히 네. 일주일 동안 여론도 또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반이에요. 그래서 아직도요? 그렇게 과민 반응하는 걸 보면은 네. 좀 아마 2등, 3등 하는 모양이죠. 오늘 뭐 이낙연 의원은 뭐 끝까지 싸우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 그분이 하겠죠. 제가 문제는 결정할 문제죠. 그러면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나가면은 의원님도 끝까지 싸우는 겁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전라남도민들은 박지원 의원을 이렇게 좋아합니까?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좋아하는 것보다도 제가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했고 또 제 지역구나 평소에 그 전라남도 조금의 기여를 한 발전을 것을 위하여 몸을 바쳐 노력했고 뭐 몸을 바치는 건 없어요. 앞으로도 몸을 바칠 것이고 그렇게 뭐 일제 시대 군대 가는 기분은 아니고 어떻게 됐든 저로서는 고맙잖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